지난 금요일 코스타리카전 참 잘했는데요. 오늘 칠레 우리가 그동안 딱 한 번 만나서 패했습니다. 최근 칠레 월드컵은 못 나갔지만 정말 좋은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팀의 어떤 분위기에 맞게 아주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기대해보는 정말 좋은 상대죠. 대한민국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김진영, 볼백 홍철, 김영권, 장현수, 이호, 기성용, 정우영, 중앙 미드필더 손흥민, 남태희, 황희찬, 최전방은 황희조 선수가 자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파울로 벤토 감독이 3명의 선수를 고지했습니다. 지난 코스타리카전에서 골키퍼에 김진현 선수가 들어갔고요. 원톱에 지동원 대신 황의조, 또 오른쪽에 이재성 대신 황희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3톱은 아시안게임 결승전 3톱 그대로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골을 넣으면서 정말 많은 또 기회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렇습니다. 선수죠. 일본인 유지 사토 조심, 그리고 토루 사가라, 히로시 야마우치 보심, 3명의 일본 심판이 오늘 경기 관리하겠고요. 손흥민과 가리 메델입니다. 이 메델도 엄청난 세계적인 미드필더입니다. 수비수기도 하고요. 벌써 오늘 경기를 포함하면 A매치 112경기째를 뛰고 있는 메델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코스타리카전부터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이 됐는데요. 오늘도 멋지게 팀의 중심을 잡길 바랍니다. 칠레의 선발 출전 선수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리아스 골키퍼, 볼백입니다. 알보르노즈, 마리판, 리츠노프스키, 이슬라, 아랑기스와 메델이 중원에 자리합니다. 말데스, 아르투로 비달, 사갈, 최전방은 루비오입니다. 르에다 감독이 올해 새로 부임해서 지속적으로 4-2-3-1의 전술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기존 감독에서 칠레 하면 사실은 3백이 상당히 유명한 감독인데 이 르에다 감독이 부임하면서부터는 4-2-3-1의 기본적인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미드필더의 바탕을 둔 그런 축구를 하고 있는 지금 칠레입니다. 네, 레이날도 루에다 감독 공부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고 온두라스와 에콰도르를 이끌고 월드컵 2번이나 출전했던 감독입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이 꼽은 오늘 경기 주목할 부분입니다. 벤투 축구 과연 어떤 걸까요? 많은 축구 팬들이 이 벤투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벤투 감독이 경기를 일단 지배하면서 많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득점을 하고 또 대신 우리가 경기를 지배함으로써 상대에게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인의 축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 조건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네, 오늘 칠레가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벤투 축구를 좀 더 알아보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오게 되면 주전 선수들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반대로 비주전이 있었던 선수들은 새롭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좋은 경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코스타리카전이 그랬고 오늘 경기에서 선수들이 부담 대신에 아주 즐겁고 뭔가 희망찬 모습으로 경기를 할 겁니다. 네, 코스타리카전 대한민국 축구 달라진 모습이 진짜인지 오늘 피파 랭킹 12위 칠레와의 경기를 통해서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3-1 파울로 벤투 감독이 지난 코스타리카전에 이어서 또 한 번 4-2-3-1 포메이션으로 오늘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지난 코스타리카전 고향에서 오늘도 4만여 석이 매진됐습니다. 한국 축구 정말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전과 이 코스타리카전 이 두 경기에서의 선수들의 경기력이 팬들로 하여금 다시금 경기장으로 발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과 칠레의 사상 2번째 맞대결.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레이날도 루에다 감독 아주 매서운 눈빛으로 그라운드를 응시하고 있는데요. 파울로 벤투 감독 오늘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칠레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세계적인 미드필더 바르셀로나로 팀을 얼마 전에 옮긴 아르투로 비달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칠레가 그라운드 오른쪽, 대한민국이 그라운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전반전입니다. 일단 초반 양팀 일단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공간을 열어갑니다. 손흥민 터치라인 따라서 왼쪽 치고 들어갑니다. 손흥민 수비 2명 사이 높은 지역까지 10점을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의 스로이. 기본적으로 칠레는 상당히 강력한 미드필더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축구를 하는 그런 팀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17번의 메델, 또 20번의 아랑기스, 8번의 비달 이 세 명의 선수들은 정말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월드컵 전에 칠레가 스웨덴과 원정 경기 치르는 것을 저희 KBS에서 중계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칠레 경기를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중심에 섰던 미드필더들이기도 한데요.
무서운 것은 뭐 네임밸류로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실속 있게 공격과 수비에 직접적으로 90분 내내 가담하는 그런 능력의 미드필더들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네, 신체 조건이 뛰어나진 않지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축구를 해야 되는지 모범이 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레. 특히 이제 양 팀이 기본적으로 둘 다 4-2-3-1의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6명의 선수가 뒤쪽에 머무른 상태에서 축구를 하는, 앞쪽에 그러니까 이제 4명의 공격수만 배치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내려오는 그런 어떤 수비의 바탕을 둔 그런 축구가 4-2-3-1이거든요. 네. 안정적으로 뒤를 관리하면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일단 오른쪽에서 풀백 이용이 차넬레스 아랑기스의 공을 뺏겼습니다. 중원에서 다시 한번 압박해나가는 난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약간 중심에서 기준에서 약간 뒤쪽에 머무르면서 수비를 먼저 안전하게 하고 그 다음 차츰차츰 나가는 것에 바탕을 두는 벤투 감독과 지금 우르에다 감독의 전술입니다. 네. 메델 선수가 일단 가장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르투로 비달 오른쪽으로 황의조 선수가 일단 체크를 합니다. 전방에서 황의조가 가장 앞에서 최전방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황의조 선수가 완전히 다른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른발에 걸리면 여지없이 골입니다. 네, 아시안 게임 6경기에서 9골, 7경기에서 9골을 넣은 황의조 선수인데요. 특히 이제 오늘은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넣었던 9골이 다 이제 오른발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고 황의조 선수가 결국 또 왼발을 아주 못 쓰는 선수는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황의조 선수가 득점 장면에서 많은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터치, 그러니까 돌아서는 장면, 그다음에 슈팅하기 직전에 슈팅을 위한 그 마지막 터치가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임팩트를 가져가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은 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때 그 파괴력을 오늘 칠레를 상대로 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최전방 공격수 황의조 헤딩, 하지만 황의조가 옵사이드 위치였습니다. 오늘 13번째 A매치 경기를 갖게 되는 황의조 선수입니다. 사실 칠레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코스타리카보다는 조금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전에 벤투 감독도 칠레처럼 우리보다 강하고 기술 좋고 이런 상대를 통해서 우리 축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도 알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왼쪽에서 공을 이어나가는 칠레입니다. 마리판이 앞쪽으로, 그러나 공을 뺏는 대한민국. 뒤쪽에서 정우영 선수가 아랑기스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했습니다. 칠레 선수들이 신장이 크지는 않지만 작으면서 지구력이 있고 상당히 민첩성이 좋고 빠르거든요. 그런 자신들의 어떤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 축구를 하고 있는 칠레 축구입니다. 지금도 정우영 선수가 반칙을 하기 직전에 아랑기스가 순간적으로 공격 진영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칠레 프리킥, 골문과의 거리는 좀 있지만 상대 선수들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칠레처럼 이렇게 빠른 선수들하고 경기를 할 때는 돌아설 준비를, 그러니까 중심이 높으면 절대 안 됩니다. 디에고 발데스의 오른발 출발합니다. 아르투로 비달 쪽인데요. 비달의 슛! 일단 막아냅니다. 김영권. 다시 박스 바깥쪽에서 이슬라가 머리로 비달. 뒤쪽. 완전히 준비된 전술이 나왔죠. 네. 지금 우리 수비진 깜짝 놀라게 했던 칠레의 세트피스였습니다. 칠레 아리아스 골키퍼 오른쪽으로 비달. 역시 점프와 헤더가 상당히 좋습니다. 손흥민 공 뺐고요. 손흥민 살짝 주고 중앙으로 기성용, 하지만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기성용의 반칙. 네, 확실히 칠레 선수들이 코스타리카 선수들보다는 민첩성 면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완전히 반대로 비달 선수에게 열어주고 그것을 다시 안으로 재차 넣으면서 우리 선수들의 시선을 크게 2번, 그러니까 고개를 크게 2번 돌리게 만들면서 거기서 생기는 공간을 가지고 득점을 하겠다는 전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상대 수비를 괴롭히고 상대 수비에게 혼동을 주는 저런 공격 전술이 좋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그라운드에 엎드려 있습니다. 허리 쪽을 만지고 있는데, 사실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공격 3톱 이 선수들이 8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했잖아요.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벤투 감독은 컨디션에 문제가 없다, 자기의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선수들의 의사를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선수들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분명히 출전을 했을 겁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황의조, 황희찬 그리고 손흥민 선수 모두 500분 이상 활약을 했는데요. 한 보름 정도에서 한 20일 사이에 그 정도의 경기를 뛰었던 세 선수입니다. 칠레 진영 일단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칠레가 지난 2015년 코파 아메리카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연속해서 우승을 할 정도로 남미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와 함께 최고의 팀으로 꼽히는데요. 네, 뭐 현재까지도 남미의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코파 그렇습니다. 아메리카 2015년과 2016년 2회 연속 우승했던 칠레예요. 대한민국 공 뺏었습니다. 손흥민 왼쪽 터치라인. 칠레 수비 2명. 3명이 에워쌉니다. 네, 확실히 칠레가 수비 조직적으로 잘 준비됐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2번 지금 왼쪽에서 잡았는데 그때 1대1이 아니고 2대1도 아니고 3대1을 지금 순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칠레 수비 조직력이거든요. 발데스와 비달과 이슬라가 한꺼번에 쐈어요.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공을 벌리는 칠레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앞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용이 공을 뺐습니다. 앞쪽에서 남태희. 이용이 돌아 들어가고요. 남태희 중앙에 정우영. 황희찬이 오른쪽에서 나와서 공 받아줍니다. 장현수. 이제 벤투 감독이 요구하는 소유, 그러니까 경기를 지배하는 것. 우리에게 공이 주어졌을 때 그 공을 소유하면서 결국 이제 기회까지 만들어낸다라는 그것이 지금 이제 벤투 감독이 원하는 그런 축구인데요. 네. 김진현 골키퍼가 또 지난 6월 7일 볼리비아전 이후로 오랜만에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용, 헤딩, 황희찬 수비 등지면서 그러나 공을 뺏는 칠레입니다. 마리파리 아리아스 골키퍼에게 확실히 칠레가 좋은 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선수들의 물론 개인적인 능력도 상당히 좋지만 팀으로 자기 위치에서 공격과 수비 시에 자신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칠레의 장점이거든요. 왼쪽에서 뒤에 원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앞쪽에서 넣어주는 남태희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이것을 첫 번째 터치가 약간 지금 물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 지금 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에서 한 번 터치가 제대로 된다면 이번에는 이제 오른발로 왼쪽으로 잡아놓고 왼발로 슈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열렸었거든요. 네. 가리 메델, 아르투로 비달, 마리판, 메델이 지금 팀을 3백으로도 만들었다가 4백으로도 만들었다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있다가 뒤쪽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갖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해주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리치노프스키입니다. 지금 이제 벤투 감독의 축구를 보면 볼이 이렇게 중앙에서 있을 때는 냅뒀다가요. 볼이 양쪽 사이드로 가면 그때부터 선수들이 아마 압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엔 대한민국의 오른쪽 공간을 한번 노려봤는데요. 김진영 골키퍼가 나와서 공을 처리합니다. 멀리 가지 못했고 하지만 정우영, 기성용 뒤쪽에서 김영권입니다. 칠레가 상당히 안쪽에서부터 압박을 하고 있죠. 압박이 거센데요. 기성용이 일단 김진영 골키퍼에게 공 내려줍니다. 이제 이 압박을 풀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축구를 할 수 있고요. 오른쪽 골백 이용이 공을 잡고 앞쪽 공간으로 황희조에게 하지만 마리판이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황희찬의 압박. 칠레의 공이 선언됩니다. 우리 뒤쪽 수비 라인에서 공을 가졌을 때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이제 칠레 공격수들이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방 압박에서 몇 번 우리가 패스로 벗어날 수 있으면 정말 이제 우리가 벗어나면 계속해서 압박을 하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거든요. 칠레 수비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축구를 하기 훨씬 더 쉬워지고 만약에 이 전방 압박이 먹히기 시작하면 우리 수비수들은 롱패스를 받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롱패스는 50대 50이 됩니다. 무의미하게 걷어내는 패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칠레 축구가 훨씬 더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초반 기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말아야겠군요. 무엇보다도 상대가 압박했을 때 이것을 적절하게 돌려낼 것인지 아니면 위험한 지역에서 벗어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칠레 실수가 나왔고요. 대한민국 공격 이어갑니다. 기성용 선수가 일단 뒤쪽으로 장현수, 김영권. 러시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수비 중심을 잘 잡아줬던 김영권 오른쪽으로 이용에게 잘 내려줬습니다. 이용 노스톱에서 황희찬. 정우영이 앞쪽으로 잘 열었습니다. 손흥민 중앙에서 황희조. 오른발로 공을 일단 멈췄는데요. 몸에서 너무 벗어났습니다. 황희조. 칠레가 공격 진영으로 찔러준 공은 김영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경기 초반 선수들이 어떤 경기장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전에 물을 상당히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볼이 조금 이제 미끄러운 상태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공을 잡을 때 살짝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선수들이 이제 3번, 4번 정도 터치를 하기 시작하고 또 패스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리듬감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기성용 박스 안쪽에서 역시 칠레 압박합니다. 디에고 루비오, 김진영 골키퍼 전방 바라보면서 지금도 칠레가 일단은 우리 수비 진영 가장 높은 지역까지 계속해서 우리 빌드업 첫 출발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요. 선수가 들어가는 장면. 예, 여기서 이제 이것이 좀 길었어요. 볼이 약간 뒤쪽으로 왔고 이것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물기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이제 터치를 하는 장면인데요. 손흥민과 황의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가는 과정에서 두 선수가 만드는 좋은 장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칠레와의 경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길 바랍니다. 중원에서 기성용, 손흥민 공격 진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왼쪽에서 홍철, 손흥민 다시 공을 뺐습니다. 뒤쪽 중앙으로 공개줍니다. 넓은 공간 황희찬, 왼쪽에 이용희찬 앞쪽으로 남태희 그러나 칠레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메델의 태클, 이번엔 메델의 반칙입니다. 칠레 가리 메델의 반칙, 그리고 카드를 꺼내는 사토 류지지 춤입니다. 평가전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심판에게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실제로 주심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대하는 칠레 선수들의 마음가짐도 상당히 어떤 대회를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볼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파울이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메델 선수가 고의성 있는 파울은 아니었고요. 대한민국 오늘 같은 경기는 지금 이제 잔디에 상당히 물이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되는 슈팅을 시도하게 되면 골키퍼가 잡기가 아주 애매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주변에서 세도를 해준다면 골키퍼 맞고 나오는 볼을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유율에서는 칠레가 좀 앞서 있습니다. 홍철 앞쪽으로 남태희, 다시 한번 대한민국 스로인입니다. 수비 라인과 중원까지는 코스타리카전과 똑같은 선수들을 기용하고 있는 파울로 벤투 감독입니다. 파울로 벤토 감독이 오늘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제 오늘 칠레가 사실은 코스타리카보다는 상당히 강한 팀이다라는 걸 지금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장현수, 보통 이제 선수를 대표팀을 뽑게 되면 모든 선수들을 좀 보고 싶어하거나 기회를 주기 마련인데요. 벤투 감독은 경기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는 것, 최고의 선수들을 본인이 알고 있는 상태, 지금 상태에서의 베스트 11을 가동해서 최고의 경기력을 이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칠레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오른쪽 풀백 이용 선수가 공격 진영 터치라인에서 스로인 준비합니다. 황희찬에게 짧게 다시 건네받는 이용입니다. 반대로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야 되는데요. 뒤쪽에서 일단 장현수에게, 김진영 골키퍼가 전반 초반에 공을 터치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현의 킥, 남태희 일단 체크하고요. 정우영 왼쪽으로 홍철에게 다시 이어받는 정우영 양쪽으로 황희찬 쪽인데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칠레 아리아스 골키퍼 가스맨. 상당히 숨가쁘게 지나가고 있는 전반전 15분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양 팀이 상대가 공을 가졌을 때 수비로, 그러니까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둘 다 아주 빠르기 때문에요. 네. 황의조의 태클, 마리판이 앞쪽으로 찔러준 패스를 터치라인 벗어나면서 대한민국 수비 진영에서 스로인입니다. 전반전 15분 지금 상황까지는 칠레와 대한민국이 일단은 이 두 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공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그 볼을 뺏겼을 때 수비로 돌아오는 속도가 양 팀 모두가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빠릅니다. 네. 공격 상황이 끊기고 수비로 전환할 때의 속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수비 조직력을 갖추는데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네. 우리 공을 뺏겼을 때 얼마나 빠르게 자신이 수비해야 되는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가가
수비 조직력의 몇 가지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래야 실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왼쪽으로 뺏었어요. 네, 뺏었습니다. 디에고 루비오의 공을 뺏었습니다. 기성용 일단 뒤쪽으로 이거를 김진영 이제 골키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공 다시 연결되는데요. 중앙에서 아랑기스. 하지만 걷어내는 정우영입니다. 뒤쪽에 다시 한번 칠레 베델. 왼쪽 알보르노즈. 이제 상대가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 수비수들이 이제 상대 압박을 피해서 볼은 소유하고 싶고 길게 롱패스를 하면 그것이 상대에게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금 소유하려는 마음으로 백패스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백패스를 보내서 3번, 4번 좋은 장면을 만들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뒤쪽의 선수들이 백패스를 하기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김진영 골키퍼가 공을 잡는 횟수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 장면 전에서도 그 전에도 한번 이제 상대 수비를 맞고 골 아웃이 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엔 황희찬의 반칙입니다. 칠레 프리킥. 사실 이제 상대가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상태에서 볼이 골키퍼에게 오면 골키퍼는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부담을 우리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칠레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디에고 발데스. 하지만 우리 수비가 일단 먼저 공을 잡고 걷어냅니다. 손흥민. 다시 한번 칠레 뒤쪽 중앙 수비수 마리판이 공 이어봤습니다. 왼쪽 알보르노즈. 칠레 수비 라인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남태희가 전방으로 압박해 들어가는데요. 오른쪽 풀백 이슬라가 가슴으로 공 받고 중앙으로 아랑기스. 뒤쪽으로 헤딩 패스. 황기조 들어가 봤습니다만 칠레 공 뺏기지 않습니다. 마리판이 짧게. 디에고 발데스 공간으로 열어줍니다. 흘려주는 패스. 계속해서 공 이어갑니다. 칠레 그대로 슛. 골키퍼 김진현의 선방입니다. 지금은 사갈 선수의 왼발로 안쪽으로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면서 대각선 슈팅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패스 연결 자체가 매끄러웠고요. 네. 안쪽으로 치면서 왼발 반대쪽으로 몰아넣는 김지현 선수의 아주 슈퍼 세이브가 나왔죠. 칠레 오른쪽 날개 앙헬로 사갈. 이 장면은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칠레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왼쪽에서 오른발킥 준비하는 선수 디에고 발데스. 특히 이제 마리판 선수가 상당히 타점이 높거든요. 중앙에서 헤딩. 다행입니다. 크로스가 넘어갑니다. 리시노프스키인데요. 중앙 수비수 187cm 높은 타점으로 헤딩슛. 뒤쪽에 있다가 나오면서 잘라 들어오면서 런닝 점프를 이용해서 슈팅을 시도하는 칠리였습니다. 칠레 오픈 플레이에서 한번 세트피스에서 한번 두 번의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봤던 칠레입니다. 네, 전반 초반의 모습이지만 이 칠레 오늘 경기는 코스타리카전하고 분위기 양상이 완전히 지금 달라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좋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존재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자신들의 축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상대의 축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칠레는 자신들의 축구와 함께 상대가 상대 축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팀이네요. 칠레는 사실 모든 A매치 거의 모든 대회에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팀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남태희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칠레 일단 공을 뒤쪽 수비 라인으로 연결합니다. 특히 이제 칠레가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 나오지 못했지만 예선전 기록을 보면 참가했던 이 콜롬비아나 아르헨티나보다는 승점이 단 1점, 2점 모자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로 월드컵에 나서지 못했는데 사실은 실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칠레는 당연히 월드컵에 나올 수 있는 팀이고 월드컵에 나와서도 8강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중앙에서 디에고 발데스 조심해야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발데스 선수가 오른발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발데스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가운데를 보는 선수인데 오늘은 이제 비달 선수 때문에 왼쪽으로 빠졌거든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 가운데 들어와서 오른발을 시도하고 있는 발데스예요. 지금은 장현수 선수가 발데스의 슈팅 줄기를 일단 잘 막았습니다. 월드컵에 나오지 않은 팀 중에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칠레가 참 아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칠레가 무엇보다도 강한 팀이라는 느낌은 어떤 지금도 김진영, 디에고 발데스, 비달, 발데스
패스, 킬킥. 김영권이 잘 막았습니다. 앞쪽으로 손흥민에게 역습할 수 누구요? 있습니다. 황희찬이죠? 오른쪽으로 황희찬 쪽으로. 황희찬 무릎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황희찬 중앙에 황희조. 황희조에게 패스. 뒤쪽에 아리아스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황희조의 압박. 대한민국의 스로인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주고받았었는데 네. 이용이 스로인 재빨리 중앙으로 기성경이 미처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칠레 역습. 중앙에서 디에고 발데스 앞쪽으로. 하지만 이용이 공을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우리가 득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바로 직전에 이제 골키퍼에게 다시 한번 백패스를 나왔고 거기서 다시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경기장에 있는 10명의 필드 플레이어들은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진현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점점 더 위험한 상황이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네, 물론 이제 김진현 선수도 자신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 볼이 온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번의 자신의 볼이 블로킹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손흥민 남태희.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줄 필요는 없어요. 손흥민 오른쪽에서 박스 안쪽. 그러나 칠레 기에르모 마리판이 먼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칠레 골킥. 이번에 마리판 선수죠. 스페인 알바레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예. 디에고 발데스 그리고 아르투로 비달. 이제 이 장면으로서 우리 선수들 10명은 이제 골백 패스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 가둬둬야 됩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대처하는 방법,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해법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순간순간 나오는 상황마다 선수들의 대처가 좀 달라져야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플레이를 생각하는 동시에 동료의 플레이, 동료가 원하는 플레이, 또 동료가 원하지 않는 플레이도 동시에 생각하면서 경기를 진행시켜야 됩니다. 지금도 칠레 선수들 공격 라인 깊숙이 압박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공 뺏깁니다. 이용 아랑기스 중앙으로 연결. 비달 백헤딩.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샤가르 사갈. 뒤쪽 이슬라. 일단 우리 수비 라인 안정을 찾았습니다. 모서리에서 디고 발데스. 오른쪽 이슬라. 왼발로 중앙 찔러줍니다. 장현수가 잘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손흥민 선수의 조금 더 플레이 반칙을 선언하는 사토류 주심입니다. 보통 경기가 시작될 때 선수들이 한 5분 정도 우리 전방 압박을 하자, 혹은 뭐 10분 정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23분이 지날 때까지 칠레가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하고 있다는 뜻은 그 전방 압박이 먹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 반대로 그 말을 뒤집으면 상대가 압박했을 때 우리가 뒤쪽에서 제대로 돌려내고 있지 못하던가 아니면 위험해서 길게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용표 해설위원이 경기 초반에 압박을 할 텐데 그걸 우리가 효과적으로 벗어나면 칠레가 계속 압박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칠레 프리킥, 이 상황도 우리가 잘 넘겨야겠습니다. 역시 디에고 발데스가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6번의 마리판과 16번의 리츠 노브스키 선수를 특별히 잘 마크를 해줘야 되겠고요. 사람을 잘 막아야겠습니다. 오른발 날카롭게 올라옵니다. 헤딩! 이번에도 리츠노프스키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뒤쪽에서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그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 패스로 돌려 나오는 것 사실은 약간 불안했지만 코스타리카전에서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헤딩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고요. 하지만 이제 칠레전은 코스타리카보다는 상당히 어떤 압박 속도라든가 강도라든가 그다음에 압박하는 선수들의 전체적인 어떤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퀄리티가 지금 다릅니다. 네. 코스타리카하고는. 그렇다면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때는 부끄러움 없이 롱패스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공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 라인에서 처음으로 빌드업을 해나오는 과정, 이게 안정적이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실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시키는 것이 우리가 강팀하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있고요. 월드컵 독일전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슬라 짧게 앞쪽. 좋아요. 압박 타이밍 좋죠. 압박 좋습니다. 공 뺏었습니다. 돌아서고요. 손흥민 역습인데요. 왼쪽으로 홍철이 들어갑니다. 중앙에 황희조. 손흥민의 선택 왼쪽 홍철입니다. 올라와야죠. 황희조 선수가 박스 안쪽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올라왔어요. 중앙으로 연결. 다시 한번
그러나 이 공을 또 관리해내는 칠레의 아랑기스입니다. 디에고 루비오. 이용 선수가 일단 중앙선 앞쪽으로 나와서 공을 건드리면서 칠레 공격 속도를 한번 저지합니다. 네, 지금 장면은 아주 좋았죠. 가운데서 뺏어서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하고 오버래핑 올라가는 홍철에게 볼을 보내고 사이드에서 아주 간단하게 올려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가는 방법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기싸움이 아주 팽팽한 전반 중반 26분 상황입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이제 빈자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관중들의 대한민국 함성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칠레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진영에서 우리 깊숙한 대한민국 깊숙한 진영에서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라면 우리는 일단은 전방 압박보다는 좀 내려와서 중앙선 아래쪽에서 지금 이제 수비 라인을 구축하면서 수비를 하고 있는 약간은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수비 대응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칠레 선수들이 우리가 공을 가졌을 때 칠레 선수 흰 유니폼이 한 두세 명이 늘 보입니다. 위험하죠? 지금은 뚫렸는데요. 뚫렸어요. 중앙으로 하지만 기성용이 잘 커버했습니다. 왼쪽에 홍철. 비달이 따라붙고요. 기성용 다시 홍철. 뒤쪽에서 넘어가야죠. 김영권 논스톱으로 앞쪽. 하지만 리치노프스키 헤딩. 손흥민 다시 앞쪽으로. 칠레 아랑기스. 이제 칠레가 원하는 것이 이제 강팀이 약팀을 잡아먹을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전방 압박을 해서 상대가 볼을 못 돌리게 만들어 놓고 결국 선택하는 것은 롱패스밖에 없거든요. 롱패스를 한 볼을 자신들이 다시 가져가는 네. 이것이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강팀이 약팀을 코너에 몰아놓고 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코너에 몰리면 달아나게 극복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중원에서 아르크로 비달입니다. 올랐는데요. 오른쪽 넓은 공간입니다.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하지만 김영권이 걷어냅니다. 역시 김영권입니다. 다시 한번 칠레 아랑기스 중원 남태희가 붙어줍니다. 칠레가 양쪽 사이드에서 역습을 하고 코너킥을 올리는 어떤 상황에서 가운데 5명의 칠레 선수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공격과 수비 전환이 이 포드와 이 수비 미드필더 이 세 라인이 이 공격에 대한 이해, 수비에 대한 이해, 전환에 대한 이해가 아주 높다라는 것을 지금 저 장면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사실 코파 아메리카나 2010년, 2014년도 월드컵 이런저런 A매치를 보면 칠레 상대방이 좀 볼까요? 기가 질리는 그런 장면이 많이 크로스가 있었는데 올라가는데 가운데 5명의 선수가 올라갑니다. 다섯 5명의 박스 안에 선수가 5명인데요. 박스가 올라가거든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서도 가운데 이제 황의조 선수 때문에 2명, 한 3명의 선수가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칠레는 5명의 선수가 가운데 들어가네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괴롭겠습니다. 저러면. 저렇게 되면은 사실은 아주 막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특히 저 상태에서 이제 포지션 체인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5명의 선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위협적입니다. 홍철 선수가 넘어져서 지금 다리 쪽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교체 사인이 나왔어요. 아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윤석영 선수가 일단은 왼쪽에 있고요. 지금 홍철을 본 피지오가 지금 이제 교체 사인을 냈거든요. 윤석영 선수가 가장 먼저 터치라인 밖에서 몸을 풀긴 했는데요. 들어갈 준비를 하는군요. 윤석영이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 FC 서울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윤석영이 홍철을 대신해서 이제 왼쪽 풀백 자리를 잡겠습니다. 벤투 감독의 지시를 받고 있는 윤석영입니다. 지금 이제 저쪽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벤투 감독이 윤석영에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선수가 지난 2016년 이후 거의 2년 정도 만에 대표팀 부름을 다시 받고 코스타리카전부터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이른 시간에 교체 투입되는 대한민국의 왼쪽 풀백 윤석영입니다. 홍철 선수가 불의의 부상으로 빠지고요. 그 자리를 FC 서울의 왼쪽 풀백 윤석영 선수가 대신합니다. 윤석영 선수가 브라질 월드컵에는 주전 왼쪽 풀백으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정우영이 앞쪽으로
황희찬 이용이 좋게 오른쪽 올라가요. 타이밍 좋고요. 공간으로 이용이 들어갑니다. 황희정 앞쪽으로 뛰는데 황희정 황희찬 왼쪽 열렸어요. 왼쪽 황희정! 손흥민 슛! 슛! 지금은 손흥민이 예, 패스를 선택했나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이 아니라 뛰어들어오는 가운데 황의조 선수를 보고 다시 한번 스루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지금은 손흥민이 좀 더 이기적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장면입니다. 네, 사실 손흥민의 왼발이라면 저 정도 각도에서는 이제 골키퍼의 오른쪽 천장으로 들어가는 슈팅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지금은 크로스 걷어내는 마리판입니다. 다시 한번 헤딩 연결될 대한민국의 공격입니다. 다시 한번 중앙으로 기성용 선수가 넘어졌고요. 일어납니다. 아르투로 비달 손흥민이 공 뺐습니다. 칠레 선수 바꿔 나가면서 왼쪽에서 대한민국의 스로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일단 윤석영에게 공을 다시 넘겨줍니다. 크로스 타이밍이 되면 가운데 황의조 선수와 함께 두세 명의 선수들이 훨씬 더 골을 넣기 위해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남태희 다시 윤석영 일단 뒤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대한민국입니다. 김진현 짧게 김영권 정우영이 공을 달라는 신호를 했고요. 다시 이어받는 김영권입니다. 남태희 쪽인데요. 하지만 헤딩으로 먼저 공 끊어낸 칠레 기성용이 몸으로 맞고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됩니다. 앞쪽에서 황의조 역시 칠레 선수들이 우리 공격 선수들 괴롭히는 강도가 남다릅니다. 이미 볼이 오기 전에부터 몸싸움이 들어가서 상대가 볼을 잡으려는 위치를,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볼을 잡으려는 위치를 잡기 전에 이미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칠레 수비진이에요. 네. 이번에 대한민국 압박 타이밍인데요. 메델, 아랑기스 오른쪽 비달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르투로 비달의 얼리 크로스 이용이 걷어냈는데요. 기성용 잡기 전에 다시 한번 아사갈 손흥민이 이번에 수비를 도와줍니다. 윤석영 칠레 선수 압박 무섭습니다. 오히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이 이제 평가전이기 때문에 멀리서 외국의 팀이 한국에 와서 뭐 피로도라든가 시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아무리 강팀이라도 최선을 다하거나 좋은 모습을 보여준 기억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대표팀에게는 정말 베스트입니다. 네, 지금 칠레 선수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네, 거죠. 또 이제 이런 축구를 아주 수준 높은 지금 이제 수비 조직을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칠레의 수비 조직은 약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압박하는 타이밍이라든가 공수 전환이라든가 선수들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축구를 우리가 안방에서 볼 수 있다는 것, 또 이런 거를 우리 선수들이 지금 이제 경험하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주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평가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지난 연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마지막 평가전이 콜롬비아전이었는데요. 그 당시 콜롬비아도 좋은 멤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칠레 사실 산체스와 바르가스를 빼면 베스트 전력이거든요. 네. 앞쪽으로 다시 한번 뒤쪽에서 비달 왼쪽으로 잘 열었습니다. 알보르즈 왼쪽 풀백 몸싸움을 황희찬이 붙어줍니다. 파울을 내면 안 됩니다. 네, 저기서 파울을 이영표 내면 안 해설위원이 되고. 파울을 내면 안 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황희찬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공격수들이 수비에 내려와서 수비를 할 때에 한 가지 이제 있는 것이 적극성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울을 내면 이제 풀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파울을 얻어내려고.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이제 지역에서 칠레 프리킥입니다. 이런 장면이 이제 위험한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이 장면이 많습니다. 이 위기를 넘겨야 될 텐데요. 디에고 발데스 오른발 킥이 날카로운데요. 먼쪽 포스트로 다행히 길었습니다.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날카로웠거든요. 네. 갑자기 무뎌졌네요. 이번에는 날카롭지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A매치 관중석 가득 차는 모습. 지난 금요일 고양 종합운동장도 막 그랬습니다만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4만석이 넘거든요. 그렇죠. 정말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코스타리카전에서 사실은 코스타리카도 뭐 피파 랭킹 34위, 32 중반대였던 팀을 상대로 우리가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고 오늘 이제 칠레는 피파 랭킹이 12위입니다. 이렇게 강팀을 상대로 우리가 약간 우리가 원하는 공격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칠레의 이런 압박이라든가 이런 아주 수준 높은 축구가 우리 선수들이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이용표 해설위원이 지금 전반 35분까지 칠레 수비 약점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뚫는 우리 공격 남은 시간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옵사이드 아니고 쪽에서 옵사이드예요. 지금은 옵사이드가 아닌 줄 알았는데요. 부심의 키가 뒤늦게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포백 라인이 상당히 좋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올라왔는데 그 사이를 지금 이제 루비오 선수가 다시 또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칠레 언제 어느 상황에서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경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칠레가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하면서도 우리가 실점을 하지 않는 것도 또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간혹가다 또 이제 기회를 지금은 만들어내야 되고요.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윤석영. 일단 공의 소유권은 대한민국입니다. 김영권. 뒤쪽에 장현수. 오른쪽 이용입니다. 윤석영 선수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용 앞쪽에서 황희찬. 보여줘야죠. 황희찬에게 노스톱 패스. 황희찬의 첫 터치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용. 게아리 메델의 오버헤드 킥입니다. 디고 루비오 헤딩. 하지만 장현수 공을 관리하면서 중앙 김영권 머리로 정우영에게 오른쪽에서 기성용 선수가 이 공을 받아줍니다. 네, 지금 칠레의 어떤 플레이를 한 가지 조금 위험한데요. 아라키스 역습이죠. 중앙으로 싸갈입니다. 싸갈 왼발 수비 싸갈은 두명 왼발 앞쪽에서 조심해야 되고요. 앞쪽으로 대한민국의 골킥이 이제 선언됐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싸가리 잡았을 때는 싸가는 왼쪽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뒤쪽에서 압박을 해서 이제 볼을 뺏자마자 바로 이제 후미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오버래핑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싸갈 선수가 오버래핑을 했고 그 자리를 또 동료들이 다시금 또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아르투로 비달의 압박으로 칠레에게 기회를 우리가 줬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상대의 움직임, 선수들의 압박 신경을 계속 써야겠습니다. 이 칠레 축구를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그것이 뭐 오피셜 월드컵이든 또 평가전이든 그 어떤 모든 대회 한 대회 상대가 뭐 최고의 팀이든 아니면 뭐 아시아 팀이든 상관없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네. 그것 하나는 정말 칠레를 뭐 상대팀이지만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칠레 선수들 특징을 보면 클럽에서의 활약보다 대표팀에서 선수들이 더 잘하는 느낌 받거든요. 그렇죠. 기에르모 마리판 네, 이번엔 이번에 공 역습인가요? 뺏을 수 있었는데요. 기성용. 하지만 다시 한번 루비오입니다. 칠레 다행입니다. 남태희 손흥민 돌면서 지금 파울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공의 흐름을 그대로 두면서 잘 도는 동작, 반칙을 잘 유도했습니다. 이 메델 선수가 뒤쪽에 있다가 인터셉트를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여유 있게 알아채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상대가 인터셉트하러 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등을 지면서 공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기성용이 재빨리 오른쪽에 이용에게 남태희. 칠레 선수들이 앞쪽에 너무 많이 있기 지금 이제 때문에 칠레가 압박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우리의 패스하는 속도도 칠레가 압박하는 속도만큼이나 빨라야 되거든요. 네. 오히려 상대가 압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라야 상대의 압박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롱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그렇죠. 만듭니다. 칠레가. 이번에 손흥민에서 황희찬으로 연결됩니다. 중앙에서 황희조 오랜만에 공을 잡습니다. 뒤쪽에서 이용이 전방으로 남태희가 잡았어. 옵사이드인데 하지만 오른쪽에서 황희조 중앙으로 손흥민. 그러나 이걸 또 막아내는 칠레 가리 메델입니다. 어디선가 메델이 또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메델 선수의 나이가 31살, A매치 112경기입니다. 저 작은 키에 모든 지금 장면에서 간섭해주고 있네요. 지금 뒤에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황희조의 인터셉트, 손흥민 연결 정말 좋았는데요. 지금 터키 베식타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대한민국의 코너킥. 오른쪽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출발합니다. 황희찬, 황희조, 김영권, 정우영, 장현수도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코너킥. 오히려 일단은 런닝 점프를 한다 그러면 높이에서는 우리가 유리한데요. 헤딩! 다시 뒤쪽에서 기성용이 뒤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기성용 왼쪽. 지금 정우영 선수가 접으려고 했습니다만 공 뺏기고 말았습니다. 네, 거기서 압박해야죠. 비달
네, 여기서 물러나주지 말고 이미 올라간 수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압박을 하면 효과적인데요. 네, 아랑기스의 백헤딩, 윤석영 헤딩 경합입니다. 그러나 이 공 또 칠레에 연결되고요. 지금은 태클이 조금 깊었습니다. 김영권. 카드를 받는 김영권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상대의 발에 터치를 하긴 했지만 이제 공을 일단은 보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앙헬로 사갈이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비달, 아랑기스 그리고 메델까지 세계적인 미드필더진 참 무섭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은 최근 몇 년간이 칠레 축구의 최전성기거든요. 코파 아메리카 2번 연속 우승했던 그렇습니다. 칠레죠. 처음으로 2015년, 2016 연속 우승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A매치 칠레 축구 역사에서 A매치를 100경기 이상 뛴 선수가 7명이 있는데 그 7명의 선수들이 다 최근의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6명은 아직도 현역이고요. 오늘 90년대 경기에 오늘 경기에 이제 3명의 선수 그러니까 메델과 이 오른쪽 윙백 이슬라 또 비달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또 현재 이 경기장에 있습니다. 왼쪽에서 알보르노즈가 논스톱 패스. 디에고 발데스, 아랑기스입니다. 굴절되면서 다시 공유받는 차를레스 아랑기스. 중앙으로 디에고 발데스. 오른쪽 또 넓은 공간이 열립니다. 이슬라가 크로스. 윤석영 맞고 칠레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마우리시오 이슬라. 예, 이슬라 선수도 이제 100경기가 넘은 오늘이 101경기째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우디 알 알리에서 지금 이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칠레 코너킥 세트피스 때마다 우리를 위협했던 칠레. 특히 이제 6번의 마리판 선수를 우리 수비수들이 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짧게 다시 이어받고요. 이슬라 크로스 올립니다. 김진영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오른쪽 이용에게 손으로 연결하는 김진영. 앞쪽에서 황희찬 넓은 공간 앞쪽 열렸습니다. 황희찬. 아 그러나 어느새 또 메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용 빠졌어요. 황희찬 황희찬인가요? 황희찬! 그러나 골키퍼 아리아스 정면. 황희찬의 유효 슈팅이 하나 나왔습니다. 상대가 안전히 공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는 아주 지능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돌았으면서 그대로 공의 속도를 살려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후에 잘츠부르크에서 독일 분데스리가 2부 함부르크로 팀을 옮기게 된 황희찬인데요. 오른쪽 터치라인 따라서 공격을 준비하는 칠레입니다. 논스톱 패스. 하지만 그 공을 따내는 손흥민 반칙 얻어냈습니다. 사실 칠레가 좋은 팀이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칠레 입장에서도 손흥민 그리고 또 기성용 이런 선수들은 또 신경이 쓰이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칠레 선수들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선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황희조 헤딩으로 황희찬 중앙에서 정우영 왼쪽으로 잘 열었습니다. 손흥민. 윤석영이 빠르게 돌아 들어갑니다. 손흥민 선수를 제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컨트롤 과정. 다시 한번 기성용 왼쪽 윤석영에게 손흥민에게 이어집니다. 중앙 그렇죠. 넓은 공간 황희찬 앞쪽으로 황희조에게 주는 패스의 정확도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칠레 비달 이슬라 사갈 비달 쪽으로 공간 패스. 정우영이 걷어낸 것이 멀리 가지 못했고요. 이슬라 비달 발데스. 하지만 장현수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윤석영이 멀리 황희조 쪽으로 그러나 옵사이드 위치였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칠레 이번에 왼쪽 넓은 공간 선택하는데요. 알보르노즈 헤딩 경합 황희찬
이번엔 칠레 루비오의 발이 높았습니다. 양팀 11번 끼리의 대결.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 종아리를 어루만지고 있는데요.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벤투 감독이 일단 전반전 강팀 칠레를 상대로 벤투 축구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커에서 이제 벤투 감독이 어떤 준비를 해서 후반전 맞이할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축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벤투 감독이 기본적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공을 소유하면서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상대가 우리보다 강하면 이제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고 싶어도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역시 칠레는 칠레였습니다. 남미 최고의 팀 가운데 하나인 칠레. 피파 랭킹 12위. 그냥 거저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전반전 45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칠레의 수비 조직력과 공수 전환이 얼마나 빠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수비 조직력이 아주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거기에다가 나름 물론 이제 골키퍼에게 우리가 몇 번 백패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좀 불안한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수비 조직력이나 간격도 나름 괜찮았던 그런 전반전 45분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칠레의 평가전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대한민국과 칠레의 축구 국가대표 친선 경기, 이제 후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용표 해설위원, 코파 아메리카 우승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전반전 45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전 45분을 보면 한 가지 더 느낀 것은, 역시 우리가 평가전을 할 때는 정말 좀 강한 팀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족한 것, 또 우리가 어떤 뭘 해야 되는지, 또 뭘 배워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또 어떤 것이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홋카이도의 예기치 않은 강진 때문에 칠레가 일본전을 치르지 못하고 왔습니다. 체력적으로 더 세이브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평가하는 데는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은 경기를 치렀는데요. 월드컵을 제외한 친선 경기 상대로는 칠레가 가장 강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팀하고 경기를 해서 물론 뭐 골도 많이 넣고 좋은 경기를 하고, 결국 이제 본선 가면 본선에 나오는 수준의 팀들은 완전히 다른 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또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강팀과 경기를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면 본선에서도 두려움 없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전후일에서는 칠레가 주도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칠레가 경기 자체를 주도하고, 우리가 상대의 볼을 뺏어서 역습으로서 몇 차례 공격에 한번 가담했던 어떤 그런 전반전 45분이었어요. 상대 골문을 노리는 기회는 칠레가 5번, 대한민국 3번. 일단 골문 안으로 들어간 슈팅은 양팀이 하나씩 기록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경기 자체에서 이렇다 할 많은 장면들, 좋은 기회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칠레가 우리를 압박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또 거기서 우리 선수들이 벗어나려는 노력들, 뭐 이런 것들 통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원의 핵심 선수 2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볼 터치 패스가 똑같네요. 그렇죠. 이제 패스 성공률도 뭐 비슷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패스, 뭐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 두 선수는 이미 팀에 있는 것 자체로서 존재 자체가 이미 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명의 핵심 선수들을 비교해봤습니다. 기성용 선수, 그리고 칠레의 아르투로 비달. 사실 세계 최고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고 불리는 비달.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다가 이제 이번 시즌부터 FC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고요. 기성용 선수 역시 스완지 시티에서 한 너댓 시즌 정도 뛰다가 이번 시즌부터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비달 선수가 2012년 시즌부터 유벤투스에 뛰었었는데, 4회 연속 리그 우승을 하고 면회에 와서 면회에서 3번 연속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년 동안 리그를 전부 다 우승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그 우승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선수가 아르투로 비달입니다. 또 만약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올 시즌에 우승한다면 리그 8년 연속 우승이 되겠죠. 우승팀만 쫓아가는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 비달이 워낙 또 잘합니다. 우승팀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우승할 만한 팀이 비달을 데려온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 비달 선수의 수준이 어느 리그에서든 우승할 수 있는 팀에 들어갈 만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칠레 후반 시작과 함께 차를레스 아랑기스를 에릭 풀가르로 교체하면서 이제 후반전 출발합니다. 에릭 풀가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고요.
A매치 오늘 그라운드에 서면서 10번째 경기를 갔습니다. 후반전 대한민국의 킥오프로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은 대한민국이 오른쪽에서 왼쪽, 칠레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기를 풀겠습니다. 전반전 45분 동안 아주 팽팽했던, 상대에게 공간을 잘 주지 않으려 했던 두 팀의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던 45분이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전반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공간을 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기회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상대가 강한 수비 조직력을 가지고 압박을 했을 때 또 그 압박을 한번 뚫고 공간을 만들어 본다면 그것이 선수들 자체에게는 상당히 큰 자신감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과정에서 줄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뒤를 도는 상황 전반에 반복됐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김진영 골키퍼에게 또 위험한데요. 다시 한번 이번엔 다이겼습니다. 에릭 풀갈의 헤딩. 이제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축구 팬들이 또 이제 벤치에서 또 TV를 시청하시는 이 모든 분들이 또 이제 관중들이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계속해서 이제 나온다면 그것이 우리의 문제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슬라가 이 발자국을 좀 부린 다음에 뒤쪽으로 그 공을 또 비달이 이어봤습니다. 풀가르, 메델 왼쪽 중앙에서 발데스, 기성용이 발데스를 체크합니다. 하지만 일단 압박을 벗어나면서 왼쪽으로 알보르노즈, 뒤쪽으로 다시 한 방향 바꿉니다. 마리판, 메델 중앙에서 풀가르. 칠레 선수들은 압박 벗어나는 게 유연한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공 뺏었습니다. 정민영, 손흥민 오른쪽으로 흐른 공 남태희가 이 공을 이어받고, 그러나 또 한 번 공 따내는 칠레입니다. 중앙에서 비달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장현수의 수비, 전방 패스 손흥민, 하지만 또 게리 메델이 공 따냈고요. 디에고 발데스, 칠레 이번엔 루비오가 가슴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옵사이드였습니다. 네, 두 팀의 수비를 하는 타이밍을 잠깐 비교해 보면요, 대한민국과 칠레랑은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비달 선수의 태클을 피해서 이제 드리블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를 지금 이제 제쳐내는 발데스 선수의 다리 사이로 지금 이제 힐 패스를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저 트래핑에서 이영표 의원 왜 웃으신 거죠? 저렇게 이제 다리 사이로 저렇게 패스를 먹으면 상당히 기분 나쁜. 수비수 입장에서요. 예. 상대 입장에서요. 예. 그것도 이제 실패스로 이제 먹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양 팀을 좀 비교해 보면 칠레가 우리가 이제 공을 가졌을 때 우리를 압박하는 타이밍하고 우리가 칠레가 공을 가졌을 때 압박하는 타이밍이 약간은 지금 다릅니다. 네. 칠레는 미리 압박을 하고 있고 우리는 칠레 선수들에게 볼이 간 다음에 압박하고 있거든요. 칠레는 공이 오기 전에 가서 기다린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좋은 수비는 상대가 볼이 간 다음에 가면 늦습니다. 간 다음에 가면 늦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의 공간을 계속 죽여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좋은 수비라는 것은 볼이 상대에게 갈 때 가는 순간 이미 묻어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그래야 상대가 축구를 하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칠레 선수들이 공을 받을 때는 자유롭습니다. 예. 풀가르, 한번 볼까요? 비달, 간 다음에 이제 패스가 가죠. 네, 싸가리 이어받고요. 가고 나서 또 가고 비달. 잡고 나서 가면 지금 상당히 늦는 높은 지역인데요. 오른쪽에 이슬라입니다. 윤석영이 앞에 있습니다. 뒤쪽에 풀가르. 풀가르가 직접 몰고 들어가다가 굴절되면서 대한민국 따냈습니다. 역습 기회. 손흥민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 칠레 이슬라. 위쪽에 얼리 잡아줘야 크로스 되는데요. 반대편 이용이 가슴으로 김진현이 받아줍니다. 지금 이제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타이밍을 좀 본다면 축구를 훨씬 더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볼이 간 다음에 가고 이제 칠레가 수비하는 걸 보면 볼이 오기 전에 이미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앞쪽 황희조 쪽으로. 지금은 이용 선수의 과감한 패스였는데요. 네, 지금은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과 패스 괜찮았습니다. 칠레 선수의 패스 또 한번 볼까요? 풀가르 왼쪽 넓은 공간 정확하게 공이 이어집니다. 중앙에 비달이 있습니다. 이용이 가로막고 장현수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걷어냅니다. 일단은 가운데서 나름 이 장현수와 김영건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지금 이제 100%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수비수가 상당히 성장했다는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 또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손흥민이 황희조죠? 앞쪽으로 황희조가 뜁니다. 윤석영 선수가 중앙으로
크로스 그러나 다시 한번 손흥민 오른발 열리나요? 손흥민 그러나 칠레 수비에게 막힙니다. 이번에 칠레 역습 기회. 흘러나온 공 윤석영, 장현수 중앙으로 손흥민, 윤석영의 헤딩. 정우영 일단 뒤쪽으로 김진열에게 김영권, 중앙에서 기성용 왼쪽으로 치다가 김영권에게 기성용 열어주는 패스인데 이번에 방향이 좀 아쉬웠습니다. 디에고 발데스, 풀가르 중앙 오른쪽 공간 이슬라, 손흥민이 일단 앞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풀가르가 메델에게, 남태희가 쫓아가주고요. 우리 수비 라인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리판 중원에서 풀가르, 메델 오른쪽 리치노프스키 찔러주는 패스. 오른쪽 이슬라에게 연결됩니다. 마우리시오 이슬라 수비 2명 제치면서 이슬라 오른발 아웃프런트 김진현 잘 잡았습니다. 지금 비달에게 정확하게 연결되는 크로스였는데요. 이슬라 선수가 가운데서 2명의 선수를 제쳐내고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넣는 장면에서 김진현 선수가 잘 나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라가 우리 수비 2명을 벗겨내는 아주 유연한 동작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대의 압박을 벗겨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우리에게 기회가 오거든요. 네, 손흥민 넘어지는데요. 그대로 칠레 스로인을 선언하는 사토루이 주심입니다. 벤투 감독이 테크니컬 에어리어에 나와서 한번 항의를 해봤고요. 칠레 선수들이 뭐 패스해 나가는 타이밍 그리고 공간에 가서 공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동작들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풀가르 왼쪽 알보르노즈, 다시 한번 수비 라인 중앙 수비수 마리판. 풀가르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서 공터치 패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칠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산체스 선수가 컨디션 조절 문제로 합류하지 않은 것 빼놓고는 거의 뭐 95% 베스트 멤버가 지금 이곳에 왔고요. 한국에 네. 또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달 짧게 이슬라 다시 중앙에서 비달 오른쪽 사갈입니다. 사갈의 크로스 반대편 헤딩 이용. 못 따라서게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칠레 공격 이어집니다. 알보르노즈 크로스 올라옵니다. 커버리는 장현수, 남태희, 이용 다시 받는 남태희 오른쪽에서 황희찬이 앞쪽으로 차주고요. 황희조 버텨줍니다. 뒤쪽 정우영 넓은 공간 기성용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윤석영 앞쪽에 손흥민이 있고요. 손흥민까지 이어집니다. 손흥민 중앙 남태희 짧게 기성용 반대편 오른쪽 넓은 공간 이용입니다. 이용 얼리 크로스 준비하는데 이용의 크로스 그러나 조금 짧았습니다. 첼레 수비 라인에서 오른쪽 풀백 이슬라, 황의조 선수가 최전방에 계속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알보르노즈 앞쪽으로 루비오가 다시 뒤쪽 공격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칠레입니다.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뒷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요. 리스노프스키 김영권의 헤딩, 남태희 한번 접고 그러나 그 공을 또 따내는 칠레 이슬라입니다. 비단 사갈 터치라인 따라서 패스 그러나 아웃되면서 대한민국 스로입니다. 다시 우리 수비 진영 스로인 상황. 칠레 선수들이 지금 중앙선 너머로 필드 플레이 8명이 와 있습니다. 이번엔 황의조의 반칙. 네, 결국 이제 칠레는 자신들이 편하게 축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압박해서 상대가 축구를 위험하죠? 지금도 이슬라에서 루비오로 이어지는 오른쪽 풀백 이슬라의 후반
공격 작업이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김영권이 오른쪽으로 이용, 장현수, 루비오가 또 압박합니다. 멀리 걷어내는 장현수. 마리판의 헤딩. 칠레는 전 세계 어느 팀을 만나도 상대가 마음 놓고 자신의 축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 네, 그것이 상대가 공을 가졌을 때 그것을 이 압박하는 이 타이밍, 그래서 축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축구,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확실히 지난 금요일 코스타리카와 칠레 수준이 다른 팀이라는 걸 경기 보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중앙으로 김영권 오른발로 잘 걷어냈습니다. 풀가리 헤딩. 손흥민이 뛰어갑니다. 발데스와의 경합. 발데스의 핸드볼이 선언됐습니다. 칠레가 두 번째 선수 교체를 준비합니다. 이그나시오 헤랄디노 공격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수비 라인 어김없이 흰색 유니폼 선수들이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아르투로 비달의 압박. 멀리 걷어낸 것이 기성용 선수의 백헤딩이 사가레 연도했습니다. 사가레 기성용이 체크하고요. 발데스, 비달, 킬패스, 이슬라. 다시 비달 슛!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갑니다. 아르투로 비달. 오른쪽에서 연결되는 이 이슬라의 오버래핑이 후반전 내내 우리 왼쪽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요. 돌아서서 주는 척하면서 돌아서서 반대쪽 먼 포스트를 보면서 직접 슈팅을 시도하고 있는 비달의 날카로운 오른발입니다. 후반전 칠레 슈팅 가운데 가장 위협적이었습니다. 이그나시오 헤랄디노, 칠레의 26번 공격수가 디에고 루비오 자리 최전방에 이제 들어갑니다. 지동원 선수가 또 들어가고 황의조 선수를 빼주죠. 네, 대한민국도 최전방 공격수 양팀 모두 원톱 위치의 선수들을 바꿔줍니다. 지동원이 황의조를 대신해서 공격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난 코스타리카전을 통해서 오랜만에 대표팀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지동원. 헤딩으로 경합 첫 번째 터치. 기성용, 정우영, 윤석영, 김영권이 선방으로. 칠레 선수들의 간격 유지가 후반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김영권, 공간이에요. 열렸어요. 황희찬. 그러나 칠레 수비가 먼저 공을 건드렸습니다. 이번엔 지동원 선수가 한번 거칠게 상대 선수를 다뤄봤는데요. 다시 받아서 이제 비달 선수가 슈팅까지 연결하는 오늘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위협적인 지금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비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비달의 슈팅 전에 이슬라의 오버래핑 후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왼쪽 수비 손흥민 선수와 윤석영 선수가 계속 그 부분을 체크해야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에 비달 쪽으로 연결. 이제 뒤쪽에서 올라오는 오버래핑은 사실은 이제 윙백보다는 포워드 쪽에서 더욱더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왼쪽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영에서 손흥민으로 다시 윤석영 전방 지동원 쪽인데요. 지동원 선수 몸에 맞았습니다만 그대로 터치라인 벗어나면서 칠레 공이 선언됐습니다. 정정됐군요. 대한민국의 스로이입니다. 후반전 다시 대한민국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0대0 득점 없는 상황. 후반전 15분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후반 칠레 선수들이 공격 상황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리파니 뒤쪽으로 왼쪽 풀백 알보르노즈, 골키퍼 아리아스가 후반전 오랜만에 공을 잡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벤투 감독이 얘기했던 자신이 원하는 어떤 축구 스타일이 바로 지금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칠레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경기를 지배하고 공을 소유함으로써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고요. 또 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그만큼 적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축구를 지금 이제 현재 칠레가 하고 있습니다. 상대지만 우리가 경기를 하면서 또 좋은 점은 참고를 또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론 이제 칠레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강한 황희찬. 상대와 경기를 하면서 황희찬이 이제 오른쪽에 열렸어요. 황희찬 가운데 들어가고요. 걷어내는 마우리시오 이슬라입니다. 네, 지금은 오랜만에 이 황희찬 선수가 힘과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황희찬 네, 정말 스피드가 들소처럼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스피드가 기술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증명하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대한민국의 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오른쪽 코너에서 손흥민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월드컵 마지막 경기 독일전에서 코너킥 상황에서 골 만들었는데요. 올라가나요? 헤딩! 장현수의 머리 맞고 반대쪽으로 일단 멀리 걷어내는 칠레입니다. 아, 네, 이것도 여기서 파울 내줘야 연결되나요? 되는데 여기서 디에고 파울 내줘야 발데스, 돼요. 비달 체크해야죠. 다행입니다. 지금은 헤랄디로 뒷발 맞고 굴절됐습니다. 김진현 멀리 공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칠레 쪽으로 알보르노즈 왼쪽 풀백 디에고 발데스 중앙에서 풀가르 메델입니다.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이 혼자서 중앙선 앞쪽에 있습니다. 칠레 풀가르가 오른쪽으로 남아서 공을 받고요. 리시노프스키 가리 메델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다면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경기를 지배하는 것, 경기 주도권은 내주더라도 또 한 가지가 이제 실점하지 그러면서도 실점하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네. 지금도 비달의 머리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김영권, 윤석영 압박이 거센데요. 칠레, 지동원, 윤석영 벗어나야 돼요. 터치라인 따라서 손흥민, 지동원 앞쪽으로 기성용 수비에 따돌리면서 앞쪽 손흥민 중앙에 황희찬이 들어갑니다. 손흥민의 왼쪽 돌파 그러나 마리판이 수비 성공합니다. 이번엔 칠레 역습 이슬라 앞쪽으로 비달 아니고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비달 장현수 중앙으로 오른발 잡아줘야 돼요. 발데스 태클 다시 한번 페널티로 오른쪽으로 이슬라입니다. 이슬라의 크로스 비달 타익입니다. 지금은 실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이슬라에게 열어주고 가운데서 뛰어들어가는 이 비달 선수를 완전하게 놓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비 조직력이 깨지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일단 여기서 오른발로는 일단 참 막아줬고요. 네. 여기서 이제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사람을 막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발에 제대로 걸렸다면 여지없이 골이었는데요. 다행입니다. 남태희 선수가 빠지고 이재성 선수가 조금 전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분데스리가 2부 홀슈타인 킬에서 정말 엄청난 초반에 엄청난 인상을 남겨주고 있는 이재성, 지난 코스타리카전에서 선제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동원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이재성 선수는 일단 남태희 선수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4-2-3-1의 대형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물론 이제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문제점도 있지만 상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칠레가 전반 초반부터 지금까지 후반전 20분까지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그것이 이제 효과를 보고 있고 이 훈련을 우리가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시도했을 때 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돌려내는 연습,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게 된다면 또 익숙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죠. 이슬라 쪽으로 또 연결됩니다. 짧은 패스 헤랄디노. 네, 이 하지만 공 뺏은 빼는 볼을 대한민국입니다. 이 볼을 이제 소유해야 되거든요. 상대가 압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볼을 이제 어떻게 소유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아, 지금도 2명, 3명이 에워싸는데요. 이미 볼이 잡고 돌아설 때 이미 상대가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상대가 압박을 할 때는 몇 가지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긴 패스를 하는 거죠. 주변에 짧은 패스는 공 주변에 선수가 항상 모여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칠레 선수를 바꿔줍니다. 왼쪽 풀백 미키 알보르노즈가 빠지고요. 파울로 디아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긴 패스, 정확한 긴 패스를 통해서 상대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볼을 받아주는 선수들이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앞쪽 지동원이 공격을 받습니다. 지동원 가운데로 빠르게 들어가는 황희찬 뒤쪽에서 슛이 해야죠. 연결해야죠. 슛. 이재성 수비 2명 사이 흘러나오고 다시 지동원 오른쪽에서 이용 높은 지역으로 공 몰고 가면서 지동원 기성용 슛 굴절되면서 대한민국 코너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나름 이제 우리 대표팀도 수비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공격으로 나가는 역습 장면에서는 나름 슈팅까지 연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성용의 왼발 슈팅 굴절되면서 대한민국 후반전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네, 이렇게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있지만 실점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을 또 푸는 가장 큰 열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트피스, 코너킥 또 프리킥에서 골로 연결시킨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거든요. 손흥민의 오른발 헤딩 열렸어요. 뒤쪽에 이재성 가슴으로 맞고 이재성 슛 다시 한번 굴절 반대편에서 대한민국 또 한 번의 코너킥입니다. 지금은 이재성 선수의 과감한 슈팅이었는데요. 약간 높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볼을 바로 이제 발리로 연결하는 이재성의 오른발이었습니다. 가슴 트래핑을 한 볼이 약간 이제 높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했죠. 네. 하지만 또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입니다. 낮게 헤딩. 세 번째 코너킥이에요. 다시 코너킥입니다. 세 번 연속해서 세트피스 기회를 잡는 대한민국. 예, 이제 약팀이 이제 축구가 정말 재밌는 것이 이제 이승우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라운드 갑자기 열광합니다. 예, 축구가 정말 재밌는 것이 이렇게 상대가 경기를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세트피스 한 방으로 얼마든지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엔 약간 수적이다 헤딩 골! 골 아니에요. 골이 아니군요. 장현수의 멋진 헤딩이었는데요. 포스트 오른쪽 살짝 바깥이었나 봅니다. 바깥쪽 그물을 스쳤기 때문에 정말 골인 줄 알았거든요. 살짝 스치면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예, 바로 이제 이런 거 한 방에 골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축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매력이거든요. 지금은 장현수의 점프 타이밍과 헤딩 타이밍이 정말 멋졌네요.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버텨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면 이것이 축구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인데요. 그렇게 한 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후반전 절반 지났습니다. 경기를 보는 축구 팬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경기를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독일전 우리가 버텨서 마지막 순간에 두 발을 나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탈리아를 이겼을 때 또 스페인을 이겼을 때 경기를 지배하면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네, 2002 한일 월드컵 때요. 경기는 다 내줬고 프랑스랑 1대1로 비길 때도요. 경기 내주고 결국 승점 가져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축구입니다. 첼 헤랄디노 풀가르 이재성과 윤석영이 싸주는데요. 일단 뒤쪽입니다. 가리메데 오른쪽 이슬라 손흥민이 이슬라 앞에서 계속해서 체크해줍니다. 중앙에서 비달 뒤쪽 메델 좀 길었는데 황희찬 치고 달리기를 시도해봤습니다. 치는 것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면 칠레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을 나름 이제 칠레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칠레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후반전 25분까지 0대0으로 간다는 것은 칠레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느낄만 해요. 네. 사실 두 팀의 피파 랭킹, 피파 랭킹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만 칠레는 12위고요. 대한민국은 57위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경기 자체를 내주면서도 일단 버티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요. 네. 또 버틸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하나의. 김진현 선수가 공을 빨리 처리하지 않자 이제 비달이
아,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라고 항의를 해봤는데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위험하죠. 지금 파도 타기 응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계속 공의 소유권은 칠레, 대한민국 오가고 있습니다. 이재성 앞쪽으로 다시 한번 이용 오른쪽 찔러주는 패스. 게리 메델에게 막혔습니다. 풀가르. 대한민국도 전방부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수비수들이 뒤쪽에서 가졌을 때 지속적으로 패스를 약간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패스를 연결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벤투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플레이인지 아니면 선수들이 그래도 걷어내지 않고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인지는 확실치가 않은데요. 네. 물론 일단 이제 이것이 오피셜 경기였다면 당연히 이제 걷어내면서 시작했을 때 이것이 평가적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성용이 오른쪽으로 열어주는 상황에서 칠레 다시 공 따냈고요. 디에고 발데스가 왼쪽으로 두 명이 도와줘야 되죠. 크로스 반대편 일단 먼 쪽으로 갑니다. 후반전 확실하게 점유율은 칠레 쪽이 일방적인데요. 계속해서 코너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실점하지 않고 이 시간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슬람, 리스노프스키 모든 선수들이 일단 필드 플레이 모든 선수들이 중앙선 넘어오고 있는 칠레입니다. 중앙 수비수 마리파 역습 기회예요. 왼쪽 끝에 황희찬. 손흥민이 있고요. 기성용, 지동원, 이재성 반대편에 손흥민이 따라 들어갑니다. 일단 뒤쪽으로 장현수, 윤석영 선수가 비교적 자유롭게 있는데요. 지동원이 정우영에게 다시 장현수, 손흥민이 나와서 공을 받아줍니다. 이재성. 칠레 선수들이 일단 압박의 강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용. 그러나 전방으로 이 시점이 패스를 일단은 칠레가 체력적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윤석영, 이재성 중앙으로 이것이 버텨줄 수 있다면 왼쪽에서 윤석영 문전 바라봅니다. 윤석영의 크로스 굴절되면서 연결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후반전 27분까지 이렇게 버텨줄 때 상대가 이제 압박이 풀리기 시작하면 지금부터는 만약에 이 압박이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풀린 압박이라면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아르투로 비달이 후반 28분 이제 벤치로 물러납니다. 우리는 황인범 선수가 또 벤치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비달을 대신해서 파블로 에르난데스가 들어가는 칠레. 대한민국은 정우영을 대신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인공 황인범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황인범 선수도 사실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그 이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아시안게임에서 활약을 통해서 황인범 선수가 엄청나게 각인됐습니다. 칠레 공격인데요. 중앙에서 디에고 발데스 왼쪽으로 정우영 선수가 빠지고 이 황인범 선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인 패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일단 공격형 미드필더 섀도우 스트라이커까지 가능한 선수인데요. 이용 공을 잡고 앞쪽으로 하지만 지동원에게 연결되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황인범 선수가 공을 가졌을 때는 특히 이제 상대 수비수 사이라든가 뒷공간으로 움직여 들어가는 좋은 움직임만 있다면 아주 양질의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후반 황인범, 지동원, 이재성 선수가 교체 투입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은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것과 함께 이제 역습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메델이 오른쪽 이슬라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 디에고 발데스, 이재성이 발데스를 잡고 한번 돌았는데요. 풀가르가 앞쪽으로 좋은 패스가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슛! 타이그입니다. 디에고 발데스의 논스톱 슛. 골문 바뀝니다. 반대쪽으로 긴 패스 두 번이었어요.
이렇게 장현수의 크게 백헤딩. 흔드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수비수들이 이 두 번의 긴 패스 때문에 고개를 크게 두 번 돌렸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크게 고개를 두 번 돌릴 때 사실은 수비수들이 자기 사람을 놓치는 어떤 기회가 됩니다. 상대를 흔드는 거죠, 그렇게. 네. 아, 레이날도 루에다 감독은 경기 내내 아주 매서운 눈빛입니다. 루에다 감독은 사실은 클럽보다는 대표팀 경력이 상당히 많은 그런 감독입니다. 네. 콜롬비아와 온두라스 또 이제 에콰도르 대표팀 감독을 맡았고요. 잠시 플라멩고 브라질의 플라멩고 감독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올 시즌 올해부터 칠레 감독을 맡고 있는 루에다 감독이에요. 칠레가 이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한 이후에 사실 칠레도 지금부터 뭔가 새로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인 거죠. 네. 사실 칠레가 물론 뭐 산체스라든가 브라보, 메델, 자라, 이슬라, 비달 이런 황금 세대들이 다 이제 30을 넘었습니다. 뭐 산체스 선수만 29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황금 세대가 기우는 시기거든요, 지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들의 어떤 활약 또 이제 발견도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칠레도. 이슬라와 손흥민이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고요. 예. 장현 선수의 헤딩슛. 아, 정말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갔다면 그대로 당할 수 있었던. 아, 저는 정말 골인 줄 알았습니다. 아, 장현수의 멋진 헤더. 네, 이렇게 수비에서 버텨주다가 저렇게 한 방으로 상대의 약점을 노리면서 경기를 그냥 마무리 짓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축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전 마지막 15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황희찬 공간에서 되죠? 앞쪽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황희찬 중앙에 지동원이 들어갑니다. 황희찬 수비 열렸어요. 뚫고 황희찬 들어갑니다. 몸싸움이 되게 뒤쪽에. 아, 지동원에게 연결. 하지만 어느새 칠레 수비 두 명이 길목을 지금은 막았습니다. 황희찬이 아니라 앞쪽에 이제 상대가 내주는 45도로 내주는 걸 지금 이제 알았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보다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손흥민이 있었거든요, 왼쪽 끝에. 네, 황희찬이 지동원을 겨냥했는데요. 오히려 손흥민 쪽이 나왔다. 지동원 때문에 시선이 다 쏠렸어요, 세 명이. 네. 그 뒷공간으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이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하지만 코너킥입니다. 손흥민이 짧게 이재성에게 다시 손흥민 올릴 준비를 합니다. 뚫고 들어간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아, 박스 안쪽에서 세 명째 돌파 시도. 그러나 칠레 골킥입니다. 사이드에서 상대의 발이 나오길 기다리는 드리블이었죠. 예, 저렇게. 이제 저 발을 기다리는 드리블을 할 때 저 스텝으로 나가거든요. 네. 공격수들이. 네, 마지막 세 번째 디에고 발데스는 몸을 쉽게 던지질 않았어요. 예, 이제 던지지 않는 수비수에게는 공격수가 먼저 선택을 하고 수비수가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재치기 어렵고 네. 저렇게 공격수들이 발을 나오길 기다리는 수비수가 발을 내밀면 정말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네. 왼쪽 열렸는데요. 뺏었습니다. 앞쪽으로 지동원. 그러나 파울 아니고요. 다시 한번 지동원 아직 있습니다. 걷어내는 칠레입니다. 네, 아리아스 골키퍼가 이 지동원 선수에게 약간 지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좀 보였었는데요. 계속해서 전방 압박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이재성 선수가 공을 잡고 지동원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기가 막혔거든요. 까지 도전하는 이 지동원 선수의 태클에 이 아리아스 골키퍼가 화났어요. 일단 접촉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태클이 상대를 헤아려는 태클이 아니라 정말 이 볼을 끝까지 쫓아 들어가는 그런 태클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전 장면에서 빅버드가 한번 들썩했습니다. 남은 시간 그런 장면 그리고 모두가 일어나서 환호하는 장면까지 기대해 봅니다. 김영권 헤딩 경합. 이번엔 헤랄디노와 헤이 정상적인 몸싸움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김영권의 반칙을 선언하는 사토 루이지 주심입니다. 가슴 트래핑을 할 때 이제 뒤쪽에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파울이 맞습니다. 칠레의 또 한 번의 세트피스 기회인데요. 우리 수비 또 한 번 테스트를 받겠습니다. 발데스 선수가 일단 오른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위치에서는 보통 이제 발데스 선수가 오른발 후리킥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파블로 에르난데스는 특히 또 왼발이 좋은 선수인데요. 교체 투입된 9번 선수입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골키퍼의 오른쪽, 그러니까
키커의 왼쪽을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위치에서는. 발데스의 오른발일까요? 에르난데스의 왼발일까요? 발데스의 오른발입니다. 김진현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캐치갑니다. 여기서는 호흡을 한번 죽여줘야 되죠. 오른쪽 지동원을 겨냥한 김진현의 롱킥. 이용 선수였군요. 이용입니다. 칠레 스로이. 이용이 오른쪽 터치라인 따라서 높은 지역까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오늘 수원 월드컵 경기장 4만 127분의 축구 팬들이 이곳 빅버드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김영권 전방으로 손흥민의 가슴 트래핑. 하지만 다시 한번 공은 실내에게. 왼쪽 터치라인에서 이용의 수비. 이용 맞고 나가면서 칠레 스로인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이제 가장 지칠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대일 텐데요. 후반전 35분에서 36분. 양팀 모두 4명씩의 교체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제 카메라가 계속해서 이제 이승우 선수를 비춰주고 있는데요. 공격 진영에서 계속 공 돌리고 있는 칠레. 파블로 에르난데스. 가리메델. 보통 이제 월드컵에서는 이제 경기장 안에 들어올 선수를 카메라가 잡아주거든요. 이번에도 오버래핑에 올라간 오른쪽 풀백 이슬라 가슴으로 떨구고요. 페널티로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윤석영, 손흥민 협력 수비. 손흥민이 공을 따냈습니다. 김영권, 윤석영. 계속해서 압박하는 칠레. 그리고 이 롱패스가 또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풀가를 찔러줬고요. 위험하죠? 이슬라 킬패스. 김진현 몸을 던져 잡아냅니다. 지금은 황인범의 수비, 김진현의 판단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수비 쪽에서 길게 걷어내지 못했던 것이 다시 이제 우리에게로 위협적인 장면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연결이 나왔습니다. 전반부터 이런 장면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특히 이제 뒤쪽에서 걷어낼 때는 완전하게 걷어내는 어떤 집중력이 필요해 보여요. 네. 공격 진영에서 손흥민이 공 잡습니다. 지동원 뒤쪽 기성용. 다시 손흥민. 윤석영이 돌아 들어가는데요. 왼쪽에서 윤석영이 공 잡습니다. 중앙으로 이재성. 황인범. 손흥민. 윤석영. 올라가야 돼요. 윤석영의 크로스. 이슬라 등 맞고 오버헤드 킥 시도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황인범. 기성용. 열렸어요. 기성용 슛! 다리아스 골키퍼에 막힙니다. 기성용의 미사일 같은 오른발 슛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열렸을 때는 슈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 지체 없이 이렇게 슈팅을 해줘야 됩니다. 기성용의 멋진 오른발 무회전 슛. 특히 이제 골키퍼 바로 앞에서 바운드가 되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골키퍼가 잡을 수 없는 그런 슈팅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코너킥은 주장 손흥민 선수가 계속 책임지고 있습니다. 먼 쪽으로 황인범. 공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길게 킥을 한 것이 아니라 낮고 강하게 차기 위해서 아주 힘을 평소보다는 더 힘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못했네요. 네. 황인범 선수도 들어가서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상대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84분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디에고 발데스 수비 3명 공 따내는 대한민국. 하지만 다시 한번 발데스가 결국 연결해냅니다. 풀간 왼쪽 넓은 공간 파울로 디아즈. 수비라인 공 돌리고 있는 칠레입니다. 베넬 리시노브스키. 이슬라 손흥민이 그 앞에 있는데요. 윤석영 손흥민 앞쪽에 이재성 지동원이 있습니다. 윤석영 수비라인 쪽에서 장현수가 김영권에게. 다시 한번 김진현 골키퍼에게 가는데요. 논스톱으로 김영권에게 이어주는 김진현입니다.
김진현 이번엔 길게 지동원이 뜁니다. 볼을 잡아줘야 되겠죠. 지동원의 머리 황인범 다시 한번 헤딩. 잡았어요. 리바운드 지동원 잡았어요. 왼쪽 손흥민 공격입니다. 대한민국 공격. 손흥민 황인범이 손흥민 있고요. 왼쪽 황인범의 왼발. 황인범 선수 마지막에 맞고 나갔군요. 칠레의 골킥입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위치가 상대가 압박을 해서 우리 볼을 뒤쪽으로 낼 수밖에 없고 이미 골키퍼에게 가면 당연히 이제 롱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떨어지는 리바운드 볼을 방금 전처럼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황희찬 선수를 대신해서 문선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 독일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대표팀의 당당한 일원이 된 인천 유나이티드의 문선민 선수가 자신의 A매치 7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빠른 문선민은 상당히 상대의 수비 조직을 스피드로 깰 수 있는 좋은 어떤 카드가 됩니다. 네. 문선민 선수를 활용하는 플레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성용 짧게 이재성 지금은 아웃이에요. 논스톱으로 이용 선수에게 연결해봤습니다만 터치라인 벗어났습니다. 이번엔 칠레 쪽에서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황인범 문선민 첫 번째 터치 논스톱으로 이재성 다시 문선민 빠릅니다. 문선민 크로스 코너킥을 유도해내는 문선민입니다. 이번 대표팀의 선수 중에서 이제 8명의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이제 출전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칠레도 또 한 명의 선수 교체 앙헬로 사가를 대신해서 마르틴 로드리게스가 그라운드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던 20명의 선수 중에서 15명의 선수들이 K리그 유스 출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황인범도 그중 한 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년 연속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땄는데 사실은 K리그가 23세 이하 의무 출전 조항을 새로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정책들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네. 손흥민 오른발 올라가요. 슈팅 헤딩 장현수 다시 한번 뒤쪽에서 문선민 대한민국 공소유권 다시 가져옵니다. 김영권 기성용 짧게 김영권 흘려줬는데요. 자리를 벗어났는데요. 뒤쪽에서 황인범이 공을 받아줍니다. 이제 김영권이 이재성. 자리를 벗어났을 때는 미드필더 선수들이 내려와서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됩니다. 기성용이 문선민에게 공간에서 문선민 군 잡습니다. 저 파울이 운동자 나는가요? 반칙 아니고 칠레 골킥이 선언됩니다. 이제 지금 문선민 선수의 뒤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도 괜찮았고 역으로 이용하면서 상대를 이 장면도 상당히 괜찮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또 한 명의 선수를 바꿔줍니다. 오른쪽 풀백 이용이 나오고요. 역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역입니다. 부산 아이파크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른쪽 풀백 김문환 선수가 이제 경기 막판 그라운드에 투입됐습니다. 이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활약을 바탕으로 A 대표팀으로 올라오는 김문환, 황인범 이런 선수들도 상당히 한국 축구를 위해서는 좋은 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대표팀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올림픽 23세 미만 대회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그 선수들이 또 이제 대표팀에 유입되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번 아시안 게임이 한국 축구에 여러 가지를 선물했는데요. 기성용 선수. 기성용의 멋진 슈팅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이 대표팀의 활약이 결국 A 대표팀에도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K리그가 얼마나 많이 발전되고 K리그가 얼마나 많이 강해야 되는지가 대표팀하고 대표팀의 경기력과 축구 팬들의 어떤 인기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K리그가 바탕이 된 대표팀의 활약 그것이 다시 또 K리그 쪽으로의 관심과 열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예, 모든 리그가 자국 리그의 수준이 바로 대표팀의 대표팀의 수준이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가 이제 K리그에 더 집중하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칠레 일단 뒤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압박 타이밍 좋아요. 이슬라. 그러나 헤딩으로 공 걷어내는 대한민국의 왼쪽 풀백 윤석영입니다. K리그가 주말 28라운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스타리카전 또 칠레전에서 보여준 이 축구 팬들의 열기가 K리그 그라운드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슬라의 공을 기성용이 따냈습니다. 중앙으로 이재성 문성민이 왼쪽에 있고요. 손흥민 쪽으로 쪽에. 어드밴티지 적용됩니다. 손흥민 오른쪽으로 공 치면서 김문환이 오른쪽에 있고요. 김문환에게 공이 연결됩니다. 짧게 황인범. 지금은 공을 받기 전에 황인범 선수의 동작에 황인범 선수가 볼을 잡고 나서 이제 등지는 과정에서 손이 상대의 얼굴을 이제 가격했다라는. 지금 메델 선수 얼굴과 황인범 선수 손이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파울이 맞습니다. 보통 이제 상대가 자신의 볼을 뺏으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으려는 행동을 보통 이제 어깨나 팔꿈치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후반전 추가 시간 3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 대한민국 11명의 선수들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17번의 칠레 17번의 이 메델 선수의 이 압박 타이밍은 정말 최고입니다. 네. 오늘 경기 다시 우리 선수들도 분명히 도에 돌려볼 텐데요. 물론 이제 칠레라는 팀의 압박도 괜찮지만 결국 이제 선수 개개인의 압박 능력과 그 타이밍이 모여서 팀의 압박 능력이 되거든요. 네. 이 칠레의 압박 타이밍의 중심에는 이 메델 선수가 있네요. 왼쪽으로 열어주는 패스. 장현수가 일단 뒤쪽으로 걷어냅니다. 문선민 도전. 칠레 터치라인 벗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스로인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는 것이 축구라는 것 우리가 또 월드컵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1분의 시간 동안 사실 우리가 축구가 항상 뭐 비슷한 팀이 경기를 하기도 하지만 강팀과 약팀이 축구 경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축구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길 수 없으면 비겨라 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문선민의 열렸나요? 동작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태클로 연결해 나갑니다. 뒤쪽에서 김영권. 문선민이 계속해서 공간을 찾아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손흥민, 문선민. 그러나 공을 뺏는 칠레 풀가르. 황인범. 압박 타이밍 괜찮은데요. 시간이고요. 네, 여기서 파울을 내줘야 되겠죠? 공간으로 장현수, 손흥민.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대로 발데스. 슛 다행이에요. 벗어납니다.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발데스가 우리 수비 라인의 백패스를 완전히 읽고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결국 이제 전반전이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골키퍼에 대한 백패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몇 가지가 있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발데스의 슛이 빗나가면서 종료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만난 평가전 상대 중에 가장 강한 피파 랭킹 12위 칠레와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일단은 강한 상대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공격은 되지 않았지만 또 나름 이제 상대가 강하고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많이 배웠던 그런 평가전이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대표팀 평가전은 정말 강팀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주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사실 예전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참 잘했을 때 그전에는 강팀과의 평가전을 통해서 된 단련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강팀과 경기에서 꾸준히 했을 때 결국 우리가 결과를 얻어냈던 과거를 좀 뒤돌아본다면 이 강팀과의 평가전, 이 매치업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2018년 A매치 4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과 16일엔 국내에서, 그리고 11월 17일과 20일에는 호주 원정평가전, 호주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전,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있을 아시안컵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를 통해서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살려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칠레라는 이런 강팀을 상대로 상대가 경기를 지배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비할 건지도 배워야 되지만 또 이제 아시안컵에서는 우리보다 약한 상대가 전원 수비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의 문제도 우리의 숙제거든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잡게 잘 준비하는 대표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K리그1 28라운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9월 말 KBS 스포츠가 K리그1 31라운드 수원과 울산의 경기 바로 이곳 빅버디에서 오후 2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 조금 남았는데요.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오랜만에 뜨거웠던 이 빅버디에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A매치 대한민국 대표팀 남미의 강호 칠레 코파 아메리카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강한 팀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느냐, 사실 좋은 경험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도 상당히 나름 이제 훌륭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칠레처럼 이렇게 와서 정말 베스트를 다하는 이런 팀의 선수들을 보는 것 자체로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이 와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뭐 칠레도 상당히 강팀이지만 이 칠레처럼 이런 선수들이 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경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아주 기쁜 하루였습니다. 이 경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용표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캐스터 이광용이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